안녕하세요. 쿠칭 다이어리 쿠다입니다. 구피디입니다. 근데 구피디가 오늘 목소리에 좀 힘이 없네요. 아닌데요? 상처 입은 구피디인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쿠다TV에 대해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쿠다TV 출발은 저희가 오기 전에 너무 쿠칭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정보 제공도 하고 우리 생활 기록도 하는 컨텐츠로 쿠다TV 채널을 개설한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게 못마땅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쿠다 가족은 쿠칭과 너무 잘 맞아서 객관적이려고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주관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간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걸 뭐 숨길 수도 없는 거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쿠칭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또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겠지만 다소 생각이 다르더라도 쿠다TV의 주관적인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쿠칭의 첫 번째 단점은 두둥탁! 첫 번째는 바로 직항이 없다는 겁니다. 네, 쿠칭에 오는 방법은 총 3가지 경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경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타키나발루를 경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맞아요. 직항이 없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또 살고 있는 입장으로는 여기는 뭐 관광지로 잠깐 머무른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을 자주 갈 일이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치만 친구들이나 부모님을 초대하기가 쉽지 않은 건 어쩔 수 없는 단점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두 번째는 두둥탁! 수질입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처음에 왔을 때 제일 좀 놀랍고 불편했던 부분인데요. 이곳 쿠칭은 한국과 다르게 수돗물이 맑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약간 황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먹는 물은 무조건 생수 아니면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세탁기, 샤워기, 주방 등 물이 나오는 모든 곳에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터 또한 한국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자주 갈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요. 양치할 때 불안한 마음에 생수로 양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곳에 와서 아이들이 피부 트러블이나 배가 아프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다른 한국 분들도 그런 경우는 있다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곳 쿠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이 물로 다 먹고 쓰고 살고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라면서 적응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둥 딱! 인도입니다. 이곳은 인도가 많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도 많이 없고요. 걷는 걸 좋아해서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등교한 후에 돌아오는 길에 산책을 하고 싶은데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조금 제한돼 있어요. 맞아요. 물론 공원이 있긴 한데 일반 인도는 걸어 다닐 수 있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인도 상태가 우리나라처럼 보도블록으로 예쁘게 정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멘트를 깔아놓은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스콜이 자주 있다 보니까 인도보다는 배수로를 더 신경 쓰고 관리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길에 들개도 종종 보여요. 들개들이 위협적으로 짖거나 막 쫓아오거나 막 그러지는 않고 그냥 한 3마리에서 5마리 정도 그냥 몰려 있어요. 맞아요. 크기도 작은 개부터 진돗개만한 크기의 개들이고 저번에 지나가는데 개들이 근데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사람인 저는 신경 쓰고 얼어 있는데 뭐 개들은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가더라고요. 어쨌든 종종 보이는 들개들로 인도를 걸어 다니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두둥 딱! 음식입니다. 이 부분은 호불호가 조금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음식 조리법이죠. 맞아요. 한식은 음식 조리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뭐 찌기, 삶기, 튀기기, 볶기, 무치기 등등. 그런데 이곳은 주로 튀기거나 볶은 음식이 많은 편이에요. 물론 탕 종류도 있고 중식, 일식 다 있지만 한국만큼 다양하고 다채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회가 한국에 비해 많지 않아요. 맞아요. 기대하고 왔는데. 맞아요. 그리고 소고기도 좀 그래요. 소고기는 좀 너무 아쉽죠.
우리가 국 끓일 때 소고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음식할 때도. 그런데 소고기가 거의 냉동이 많더라고요. 한우가 가끔 들어오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금액도 좀 너무 비싸고 아무튼 소고기 맛은 조금 아쉽다는 점. 맛있는 소고기 구워 먹고 싶어요. 아. 그리고 오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소고기 많이 드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닭고기는 정말 많기도 하고 맛있어요. 신선하고 손질도 다양하게 부위별로 잘 돼서 팔고 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저번에 구독자분께서 이곳 돼지고기가 방목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입맛에 맞는 한돈만큼은 아니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맛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 이곳이 간이 좀 센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 가족은 좀 싱겁게 먹는 편이라 그런지 유독 저희한테는 조금 짜거나 단 느낌이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뭐 또 살아보니 현지 음식에 적응이 돼서 그냥 내 입맛에 맞는 걸 찾아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번에 말씀드린 락사나 꼴로미, 나시르막은 아주 자주 먹고 있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물론 이곳에 한국 식당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한국 음식을 팔고 있고요. 다음에 한국 음식점을 소개하는 콘텐츠는 어때요? 좋죠.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까요? 섭외. 연락 부탁드립니다. 5번째는 두둥탁. 쌀입니다. 이건 지극히 한국 기준이겠죠? 이곳 음식이 볶음밥이 많아서 그런지 쌀이 찰기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약간 밥알이 날아다니는 쌀이라고 해야 할까요? 볶음밥 하기는 좋은데 그냥 한국식으로 반찬과 함께 먹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 쌀에 찹쌀을 섞어 먹고 있는데 훨씬 낫더라고요. 아니면 일본 쌀이 있는데 그건 좀 한국 쌀과 굉장히 비슷해요. 물론 이것도 흑미나 보리 등 다양한 잡곡이 많이 있어요. 적절히 조합해서 입맛에 맞는 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는 두둥탁. 배송입니다. 네. 우리나라 배송 정말 빠르고 정확하죠. 이곳은 아무래도 서말레이시아에서 오는 등 기본적으로 배로 넘어오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에 배송비도 붙는 물품이 많고요. 아니 당연히 붙고요. 시간도 4일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때로는 배송비가 더 비싼 제품도 있어서 꼭 잘 살피고 주문을 해야 하더라고요. 한국 배송 시스템은 뭐 새벽 배송, 로켓 배송 정말 다양하고 편리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온라인 주문 시 한국처럼 빨리 그리고 무료 배송이 안 된다는 점을 단점이라고도 하면 할 수 있겠네요. 이건 한국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한국에 비해서. 그리고 차도 마찬가지예요. 쿠알라룸푸에서 배로 탁송이 되기 때문에 쿠알라룸푸에 비해 조금씩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네, 홈페이지에서 보면 같은 모델이더라도 쿠알라룸푸 가격과 이 동말레이시아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좀 더 비싸고요. 전 몰랐네요. 자, 7번째는 두둥탁. 놀거리나 즐길거리, 인프라가 적다는 점이에요. 쿠칭은 기본적으로 관광도시도 대도시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놀이동산이나 뭐 테마파크 같은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활동적이고 더 편리한 도시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곳에서 할 게 많지 않아서 심심하고 무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생활하다 보니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도시락이랑 간식도 싸야 하고 또 아이들 보낸 후에 그동안 못했던 뭐 수영이나 골프 이런 운동도 찾아서 하고 있고요. 또 간간히 주변 재래시장이나 야시장 그리고 소소한 관광지들을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던 아이들이 학교를 너무 즐겁게 다녀주니 그냥 만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지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곳이 너무 좋다는 분도 있고 할 게 없어서 심심하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우리 골린이 탈출 화이팅! 8번째도 있나요? 네, 마지막은 분리수거입니다. 아. 네, 이제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아직 분리수거가 자리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엄청 놀랬죠. 그냥 비닐봉지에 플라스틱, 뭐 일반 쓰레기, 캔, 뭐 음식물 쓰레기까지 모두 다 담아서 함께 버리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학교에서 분리수거나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얼마 전 갔던 보르네오 컬처 뮤지엄도 이런 분리수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이곳 말레이시아도 조만간 분리수거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제 끝났나요?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댓글로 구독자분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쿠칭에도 살았고 현재 말레이시아 다른 지역에 꽤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신다는 구독자분이셨어요. 저희 포함해서 말레이시아 관련 유튜버들이 말레이시아가 너무 안전한 도시라고만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말레이시아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어떤 어둠의 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안 좋은 사건 사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타국에서 너무 맘 놓고 지냈나 봐요. 약간의 경각심을 갖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쿠칭에 거주하시고 계시면서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미모의 지인께서 지인께서 저에게 쿠칭에 사는 법에 대해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쿠칭에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공감이 갑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미모의 조금 부족하다고, 없다고, 불편하다고 해서 뭐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여기서 미니멀 라이프, 비움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네, 저도요. 진짜? 고만사? 안 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 거죠? 네, 오늘은 쿠칭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드렸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쿠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굿비디 쿠다였습니다. 빠이.